여기에서 이 화면 자체를 녹화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가?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죠. 화면 캡처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상용 버전에는 예를 들어서 캠타시아 같은 이제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 있죠. 캠타시아는 이제 화면 녹화뿐만 아니라 그 내에 여러 가지 편집 기능을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좀 많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 중에는 무엇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무료 녹화 중에 가장 이제 오픈 소스로서 OBS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OBS 스튜디오는 이 OBS 프로젝트.com에 들어가셔서 이제 각 버전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별로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이제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지금 OBS 스튜디오, 자, Next. 자, 설치 위치는 이제 프로그램 파일지 OBS 스튜디오가 깔릴 예정이고, 이제, 자, 250메가 정도 되죠? 인스톨. 자, 바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료. OBS 최초로 실행하게 되면은 제 그 마법사가 나옵니다. 그쵸? 일단 여러분들이 그 한글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글로 이제 다국어 버전이기 때문에 한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문 버전의 운영체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영문이 나오고 있죠. 일단 그 메뉴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영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레코딩에 최적화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버추얼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개의 옵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방송용으로 쓰는 스트리밍을 주로 쓴다면 이제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바로 게임을 하면서 송출을 하는 거죠. 혹은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의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가 성능이 좀 좋아야 됩니다. 다중 코어를 가진 컴퓨터에 이제 GPU 성능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미지 후처리 등을 바로 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죠.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에 최적화됐다는 거는 스트리밍이 아니라 단순히 녹화하고 어딘가에 저장을 하는 거겠죠. 스트리밍용이 아닌.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녹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녹화된 내용을 후처리, 편집을 한 다음에 강의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두 번째 걸로 합니다. 뭐 나중에 이 선택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거에서 넥스트.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세팅이 나오죠. 비디오 세팅은 여러분들의 그 캔버스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현재 그 녹화되는 품질. 지금 현재 제 모니터는 4K 모니터입니다. 1920, 1080을 지금 캔버스 레졸루션으로 갖고 있죠. 뭐 일단 저는 이제 스크린을 이제 모니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모니터 리스트가 나타나고 여기 3840 4K죠. 4K 모니터가 나타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K로 녹화해도 됩니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좀 늘어나는 게 단점이긴 하죠. 그래서 4K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프레임 퍼 세컨드 FPS는 주로 이제 빠른 게임을 녹화할 때 60이면 적당하고 아니면 강의용은 30프레임으로 해도 무난합니다. 3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코딩 엔코더하고 이것들이 이제 간단히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하드웨어 엠벡,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 그 다음에 현재 캔버스 이미지와 뭐 스케일 레졸루션 아웃풋은 이제 FHD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적용. 그럼 이 프로그램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아까 소개해서 봤던 것처럼 여기 화면, 그 다음에 여기 씬 장면을 집어넣는 부분, 그 다음에 소스는 각종 이제 뭐 카메라, 이미지, 동영상, 뭐 여러 가지 근원이 있겠죠. 그것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믹서에는 현재 데스크탑 오디오,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나오는 이 오디오, 그쵸? 이 오디오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는 현재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씬을 만들어 주는 건데, 씬은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씬 현재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일단 리네임을 사용해서, 자, 이 씬을 그 화면을 녹화할 거기 때문에 스크린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스크린. 그럼 이 스크린이라고 된 거에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필터 기능이라든가 뭐 일단 뭐 삭제 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거고, 그럼 이 씬에서 사용하는 소스, 이 소스가 보이죠? 이 소스를 추가하자 이겁니다. 자, 스크린이니까 플러스를 누르고 저는 이제 바탕화면 스크린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디오, 브라우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를 겁니다. 그죠? 디스플레이 캡처 클릭.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자체를 캡처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캡처, 자, 뭐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정해도 되고 전 그대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번호 캡처할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디스플레이가 두 개 있는데 이제 4K 모니터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1을 지금 캡처하고 있죠. 캡처 커서는 지금 제가 커서 자체가 캡처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걸 켜놔야 이제 어디를 보고 있는지 마우스 커서를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 1 캡처 오케이.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1을 캡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캡처와 동시에 이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쭉 뭐죠? 반복이 보이네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현재 캡처 중이고, 그러면 이 스크린의 디스플레이 캡처 이외에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이것까지만 하면 사실 캡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레코딩을 누르면 바로 캡처가 시작이 되죠. 일단 먼저 세팅으로 들어가서 캡처되는 형식과 위치를 잠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팅. 자, 그러면 이제 세팅 창이 나오는데 랭귀지는 여러분들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존재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일반 설정, 이제 뭐 다이얼로그 설정 확인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등, 그 다음에 센서티비티, 민감도 뭐 등등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선호도를 바꿔주면 되겠고,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먼저 스트림부터 보죠. 스트림은 방송용으로 사용할 때, 그러면 이제 방송용 서비스 중에 이제 게임 송출 방송 주로 트위치라는 게 사용되고 있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도 있겠죠. 유튜브 라이브를 할 경우에, 그 다음에 페이스북 라이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정을 갖고 있으면 이 계정을 이제 사용해서 커넥트 연결해 준 다음에 스트림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방송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 해당 서비스에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가 어느 정도 성능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다중코어인 경우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아웃풋은 현재 여러분들이 그 보고 있는 이 화면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낼 것인지 혹은 녹화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용 스트리밍을 할 때는 비트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이 좋아지죠. 여기는 이제 2500kbps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맷도 일단 이게 압축률이 좋은 하드웨어 압축률 혹은 문제가 좀 있으면 소프트웨어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 비트레이트 보이죠? 자, 이제 스트리밍 방송은 사실 우리는 하진 않을 거고, 녹화 위주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 이제 레코딩 쪽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강의 영상이 녹화되는 위치 뒤에 비디오로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성한 여러분들만의 계정 폴더에 있는 비디오가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G워크 비디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코딩 퀄리티, 아까 앞서 정의했던 거에 하이 퀄리티가 있습니다. 로우레스가 가장 이제 편집하기 좋고, 저 퀄리티가 높은데, 문제는 굉장히 큰 파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압축이 되는 퀄리티, 하이 퀄리티 정도로 정의해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압축률을 좀 더 적게 가져가지만 파일 사이즈가 약간 더 커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하이 퀄리티의 미디엄 파일 사이즈로 하고, 레코딩 포맷은 MKV가 기본으로 정의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MKV는 이제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바로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MP4 이제 좀 호환성이 높은 포맷으로 바꾸면 좀 더 편리하겠죠. 다만 MP4로 하게 되면은 MP4는 중간에 파일을 녹화하다가 뭔가 잘못된 경우에 복구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그 오디오를 입력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음성과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오디오 트랙을 여러 개로 이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MP4는 그 오디오 트랙을 여러 개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리먹스 같은 그런 작업을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워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엔코더는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로 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GPU를 사용하죠. 그래픽 카드에 있는 GPU를 써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인코딩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GPU 성능이 좋을수록 이제 좋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이제 주로 CPU로 인코딩하기 때문에 그 CPU 파워에 달려 있죠. 무엇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의 하드웨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웃풋이었죠. 예, 오디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기 기본 마이크, 여기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마이크죠. 소리에. 그 다음에 데스크톱 오디오가 재생 부분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나머지 오디오 2, 2, 3, 4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더 설정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중 트랙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두 개만 먼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녹화를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타트 레코딩을 누르고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스타트 레코딩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모니터가 두 개면 이 OBS 프로그램을 두 번째 모니터에다가 두고 녹화를 해도 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한 다음에는 이걸 내려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일단 스톱 레코딩을 눌러서 이제 강의를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녹화됐는가? 자, 파일 메뉴에 쇼 레코딩. 그러면 이제 여기 방금 제가 녹화한 내용이 이제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모니터에다가 두고 녹화를 해도 됩니다.